센 언니들의 종목 배틀 여벤져스 두 번째 시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두 번째 시즌도 후반기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벤져스 멤버 중에 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포트 그리고 종목에 대한 그간의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모두 다 다뤄볼 거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는 것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벤져스 멤버들의 포트 순위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지속적으로 여벤져스 시즌2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 포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또다시 올라갔네요. 54%를 넘어서고 있고요. 2위 정희진 팀장입니다. 11%의 누적 수익률, 그리고 3위는 임정희 과장, 4위 엑소원 가무수 전문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희진 팀장님의 포트 변경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현대로템이 11%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나 0.4% 수익 구간으로 현재 수익률 상당히 좋지요. 신규 편입 종목을 주셨어요. 대림제지입니다. 중국 정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전반적으로 종이목재 섹터에 대한 동일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대림제지 목표 주가 3,200원을 제시하셨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전화 목소리만 듣다가 진짜 여벤져스를 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당연히 처음 오실 때 포트 순위 1위 압도적인 수익률로 계속 1위를 지켜나가고 계신 김진경 팀장님 모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인사 나눕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률, 압도적인 수익률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동안 저희 포트 이렇게 호흡을 한번 쭉 맞춰오면서 가장 김진경 팀장님께 놀랐던 것은 타이밍을 참 짧을 땐 짧고 또 길긴 길게 이렇게 쥐락펴락 하시면서 잘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비결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여벤져스를 시작을 할 당시 시장 상황 굉장히 똑똑히 기억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오히려 이렇게 손 놓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고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사실 종목 발굴에 좀 힘을 썼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좀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하게 되어 저 역시도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좀 보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단기적인 종목 위주로도 공략했지만은 중장기적인 종목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여러 가지 종목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업종군 내에서 다양하게 수익 실현도 했었고요. 또 손절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손절 안 했던 종목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하나씩 손절은 있겠죠. 그런데 김진경 팀장님은 승률의 확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누적 수익률을 저는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진경 팀장의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은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현재 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키움증권, 네이처셀 이렇게 포트에 현재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스카이라이프, 키움증권도 5% 수익대, 네이처셀도 5%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좀 질문을 드려본다면 사실 네이처셀 오너 리스크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께서 네이처셀을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했었고요. 이때 네이처셀을 담으셨던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네, 사실 네이처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으로 제가 포트에 편입하였습니다. 네. 물론 주가의 경우 오르고 내릴 때를 본다면 일단 이슈가 한 차례 사라지고 난 뒤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오히려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 급락세로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안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금 예상했던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기대감을 주가가 또한 반등세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물론 조금 리스크적인 악재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나오고 난 뒤에 저는 오히려 편입을 결정하였고요. 이런 좀 분위기 속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판단되기에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오히려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략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도 서서히 눈을 돌릴 때가 되긴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업종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공략만 잘 하신다면은 좀 짧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포트나 뭐 저희 프로그램 성격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빠른 매매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놀랍습니다. 그럼 증권주 얘기는 어떨까요?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가 이제 뭐 무역 재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살살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면 많이 밀렸던 증권업 지수, 증권 종목들도 반등을 할 수 있다 보십니까? 네, 물론 사실 시장 상황이 뭐 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증권주를 편입했던 이유는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또한 찾아가고 네.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수상 2,300선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바로 증권주부터 또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많이 바닥을 좀 다져왔었고 또 고점 대비 많이 낙폭과되는 증권주들이 많습니다. 증권주를 이럴 때 좀 저가에 좀 살짝 편입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수의 반등을 노려서 단기 반등의 그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낙폭과대된 증권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증권주 안에서도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증권사들마다 뭐 실적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가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시장 점유율을 좀 굉장히 높게 차지로 하고 있는 기업별로 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증권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올라서고 있는 키움증권, 증권주 전반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다라고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팀장님 모셔서 뭐 전략을 나누고자 뭐 여러 가지 그간의 종목들을 검토를 해봤더니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김진혁 팀장님께서 같은 종목을 뭐 2번씩 편입한 사례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오성첨단 소재, 스카이라이프, 성우하이텍, 네이처셀을 각각 2번씩 편입을 하셨어요. 잠시 후에 오성첨단 소재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성우하이텍이나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2번 다 모두 수익으로 나오는 그리고 지금도 보유 중인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2번씩 담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고수들이 사실 한 종목 놓고 매도 타이밍 내면서 이렇게 수익을 낸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앵커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뭐 이 종목이 특별히 좋아서 편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타이밍을 좀 쉽게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사실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실이 더욱 극대화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종목이든지 사실 타이밍만 제때 잘 잡으면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편입한 종목 오히려 애착이 가서 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타이밍이 적합한 시기에 좀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공략한 시기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오히려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의 변화가 있었을 때를 좀 제때 공략해서 짧게 수익 실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든지 편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눈여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씩 포트에 담았었던 종목들 저희 살펴봤고요. 이제는 김진격 팀장님 종목 가운데 베스트 종목과 워스트 종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제작진이. 일단 베스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간의 베스트는 LG머티리얼즈 목표가가 더 높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성첨단 소재, 형성그룹, 성우하이텍, 신라젠까지 모두 수익입니다. 특히나 앞에 두 종목들이 너무나 좋은데요. 이 중에서도 난 이 종목 정말 좋아해 이런 팀장님이 러브콜을 보낸 종목이 있다면 뭘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크게 애착이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당연히 올라가고 또 저한테 수익을 안겨주면 그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은 다 하나하나 좀 골고루 좀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진멀티리얼즈 오성첨단소재도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더 수익률을 냈으면 좋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오히려 또 반면에 살펴보면 오히려 욕심부리지 않아도 되었다라도 판단도 듭니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매도를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뭐 애착이 가서 이 종목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목군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종목군들 안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긴 하지만은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제일 종목이다라는 점도 다시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 1번부터 5번까지 종목 중에서요,
지금 타이밍 한번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저는 헝성그룹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하나의 종목을 또 넣을 수 있는데 바로 헝성그룹을 오늘장에서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앞서도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때 눌림목이 왔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헝성그룹 제가 오늘장에서 좀 편입 결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매수가로는 뭐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눌림목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1,350원에서 1,380원 사이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과대 되면서 반토막 가까이 좀 난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좀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라면은 최근 이렇게 상한가 진입할 시점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일전에 상한가를 진입하고 나서 회수이 된다면은 일단 한 차례 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헝성그룹의 경우는 7월 13일에 한 차례 상한가를 보이고 난 뒤에 오히려 상한가 봉을 회수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재공략하다라고 판단되기에 제가 이 종목을 좀 포트에 오늘장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최종 목표가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1,6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순절 라인의 경우 1,250원 좀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헝성그룹 지금 타이밍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답변 건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빠르게 진행합니다. 워스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간 김진경 팀장님의 손실을 봤던 종목. 스카이라이프, 위닉스, 오성첨단 소재, 상하프론테크입니다. 2% 손실 정도는요. 요즘에는 뭐 하루에도 10% 이렇게도 잘 빠지는데요. 오성첨단 소재가 좀 눈에 띄긴 하네요. 앞서는 베스트에도 들어있었고 워스트에도 들어있었고 저희가 2번 편입을 했던 종목이라서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오성첨단 소재도 사실 저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두 번째에서 손절했다는 게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성첨단 소재의 경우는 저는 오히려 미련 없이 손절을 결정했던 이유가 일단은 시장이 워낙 불안하고 또 종목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하고 판단했다면 과감한 판단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오성첨단 소재 두 번째 추천드렸을 때 물론 손절로 좀 결과를 내긴 했지만은 저는 언제든지 다시 편입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성첨단 소재의 경우는 저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빠른 호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짤막하게 단기적인 매매뿐만 아니라 나는 사놓고 잘 안 봐, 장기적으로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종목을 사도 좋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를 바라보셔야 되겠죠. 네. 하나의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바로 다나와라 그리고 성우 하이텍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다나와의 경우 굉장히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탄탄하고 분기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물론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그동안 IT 제품을 좀 판매하는 쪽에서 한정이 되어 있다면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종목 성우 하이텍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이 몇 년 동안에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서히 관련 업종군에도 좀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몇 년 동안 가지 못하고 또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닥에서 서서히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조금은 길게 호흡을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짧고 굵게 참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사실 저희 12시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셔서 다나와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나와나 성우하이텍 좀 장기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답변을 건네주셨네요. 자, 여벤져스 시즌2 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계시는 김진경 팀장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좋은 수익 저희 기대할게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